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읽고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요, 여태까지 시국선언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교구 설립 이래 시국선언을 한 적이 없는 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내일 모레인 14일날 사상 첫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대요.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오늘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부산 교구에서 시작된 사제단의 시국선언이 마산, 광주, 인천, 전주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대구 대교구, 안동교구,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2009년 6월 용산 참사와 관련한 사제 1263명의 시국선언, 2010년 5월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사제와 수도자 5,000명이 참여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특히 이 보수적 성향의 대교구는 교구 설정 이래 한 번도 시국선언 한 적이 없다고 하죠. 그 외에 대전교구와 원주교구도 14일 시국선언을 발표하려고 했고, 수원교구는 20날 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주례로 시국미사를 봉헌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해서 군대 내에 있는 군종교구를 제외한 15개 교구 중 10개 교구가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조만간 한국 천주교 교회 차원의 입장도 발표될 것이라고 될 것 같다고 카톨릭 뉴스는 전했다고 합니다. 웬일입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새로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5일째를 하고 있는 지금 국민TV는요, 금요일 방송 이후에 이틀을 쉬고서 마이크 앞에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휴가를 다녀온 기분이에요. 물론 휴가를 간 건 아닙니다만 일본을 다녀왔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시죠? 그리고 촛불 집회에서 토요일날 저의 옛날 동료인 이정열 씨가 제가 일본에 갔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요, 가서 2박 3일 있다가 오니까 휴가를 갔다 온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만큼 더 설레기도 하고요. 약간 감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해외를 다녀왔잖아요. 반야스쿠니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뭐 등등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뭐 오키나와도 일본입니다만 오키나와는 역시 그 일본 본토랑 떨어져 있으면서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잖아요. 그래서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국 이렇게 주체들이 있습니다. 매해 8월 8일로 전후해서 종전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오봉이라고 해서 양력 추석을 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전후해서 그 토요일 날 항상 집회를 갔습니다. 심포지움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허가된 시간에 허가된 코스로 촛불 행진도 하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동춘 교수가 가셨고요. 또 일본 현지의 여러분들이랑 결합을 해서 국방군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즉 자위대는 준군사 조직이거든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그런 군사 조직 못지않게 특히 해군력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도 군사 조직이 아니니까 그 전쟁을 위한 그런 모드는 아닙니다. 방어를 위한 것이죠. 침략 전쟁 못하고 해외 파병도 원래 못해요. 원래는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국방군으로 전환시켜서 본격적인 군사 대국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일본.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북은 나라들에겐 악몽이죠. 더군다나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그 전범기를 본격적으로 나부끼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더더욱 살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갖고 저와 문진호 씨 둘이서 노래를 콘서트를 1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경희대학교 학생들, 수명 가까이 되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그 나랏돈을 받아서 뽑혀서 이 일본 역사 탐방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날 함께해서 바위처럼 같이 부르고 아침 이슬도 어깨를 걸고 같이 불렀습니다. 특히 아침 이슬 부를 때는 태평양 전쟁 유가족 8분의 어르신들 한국에서 가셨어요. 상복 입고 각각 야수군이 반대, 합사 반대라고 하는 한자씩 써있는 부채를 들고 그리고 김동춘 교수님 학생들과 어깨를 걸고 아침 이슬을 불렀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본인 관객들의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정이 없던 앵콜을 또 하게 됐는데 그 짧은 순간 저희는 이무리한 행진곡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대학 1학년생들은 경희대학교 학생들 이무리한 행진곡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교육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대에서 같이 호응해달라 해서 처음엔 1절은 손뼉을 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손뼉 치면서 부르는 게 아니다. 팔뚝질을 해야 된다. 몸소 시범을 보였죠. 그래서 팔뚝질을 하면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낮부터 회의장 부근에 확성에 들고서 설치고 있었던 우익들, 경찰의 호의와 우익들의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한 40여 분간 촛불 행진을 했습니다. 참 덥죠. 더워요. 일본도 참 덥지 않습니까? 일본의 우익들은 정말 집요합니다. 물론 매년마다요. 그 더위를 무릅쓰고 회의장 주변을 어른거리다가 저희가 행진을 하려 하면은 어디선가 나타나갖고 확성기가 아주 무자비하게 목소리가 커요. 아마 촛불 우리 집회할 때 저기 인권위 앞에 있는 그 정도 용량의 확성기 같아요. 동지는 간데 없고 확성기만 나붙기는 그런 형상인데 차가 여러 대들 떼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조선인들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일본 경찰들이 사전 신고된 우리 집회 같은 경우는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익들과 육박전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때 하도 제가 화가 나갖고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우익들
그래서 전투 태세를 딱 갖추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찰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마음 먹고서 일군의 무리들이 뚫는다 그러면 못 뚫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위협하는 정도. 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일단 우리나라의 그 우익이라고 칭하는, 보수라고 칭하는 분들이랑 좀 비슷하구나라는 거. 일단은 동지는 간데 없고 확성기만 나붙기는. 예. 물론 그리고 또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들었다. 뭐 이런 거. 또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지는 간데 없고 확성기만 나붙기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목소리라도 크게 하려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음량의 아주 대단한 성능 좋은 차를 몰고 다니죠. 네. 그리고 논리가 없다는 거. 예, 말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증오 섞인 가시돋친 말들을 뱉는다는 거. 거의 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설.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욕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칙쇼, 짐승, 빠가야로, 마록, 말과 사슴, 뭐죠. 그 정도인데 하여튼 상스러운 말들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이 없다는 거. 논리가 부족하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지겹게도 욕설 섞어갖고 그냥 증오 감정 섞인 그런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다는 아니겠지만 일당을 받고 나온다는 거. 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쓸데없이 크다는 거, 동지는 간데없고 확성기만 나붙긴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거, 폭력적이라는 거. 예. 그리고 일당을 받는다는 거. 이런 점에서 참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지난 주말 이 더위에 촛불까지 켜시면서 서울에서 또 여기저기 지역에서 해외 동포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해외에서도 촛불을 켜시나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뭘 들을까요? 그래요. 김광석이 일어나부터 듣습니다. 이게 101번째 프로포즈에 들어있었던 곡이었군요. 네. Say Yes. 왠지 신해철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정열 씨가 이렇게 잘 했나봐요. 그리고 노정열 씨도 사회를 봤죠? 민주당 집회에서. 동아일보에서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막말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놈들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막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논쟁을 하다 보면은 논리에서 밀리는 놈들이 보면은 말하는 태도 갖고 문제 삼잖아요. 싸가지가 없다느니 뭐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니. 그렇기 때문에 참 할 말이 없잖아요.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내용을 갖고 얘기하자는 거지 토론하는 태도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은 논리에서 밀리니까 그런 막말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진노하고 경노해야 될 때 비노 반노가 아니고 참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 중전마마께서 9시부터 지금 계속 스튜디오에서 간이 침대라도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 이런 혹시 지금 제 시간에 새로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지난 토요일에 160여 분께서 가입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헐, 허걱.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14일, 15일, 또 17일까지, 이번 주는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일 텐데, 국민TV 부스도 바쁘게 생겼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말씀하신 거지? 옥스 단자가 있는 경우, 차에서 들을 수 있는. 차에서 우리 국민TV를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옥스 단자 있는 경우, 이런
양끝이 이렇게 생긴 잭을 준비합니다. 예전 철물점에서 1,000원 정도 했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잭이라고 하거든요. 연결잭. 저도 오늘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서 이번에 헤드폰을 하나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굵어요, 잭이. 예,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듣고 싶어서 지금 그거 끼고 모니터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국에는 잭이 개소리 들리세요, 지금? 예, 방송국에서 개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좀 대강 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름이 우리래요. 품종이 뭡니까? 말티스입니까? 아니, 코커스파니엘. 아, 코커스파니엘인데, 귀가 좀 짧으네요. 예, 귀가 좀 짧은 코커스파니엘 종이고, 이름이 우리래요, 우리. 예, 그러면 성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국민TV니까 국우리가 되나요? 예, 국우리. 아, 근데 어감이 별로 안 좋다. 예, 국우리. 민우리.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최연장자가 지금 누구신가요? 최동석 이사님이신가요? 아니면은, 최동석 이사님. 예, 그럼 최우리 괜찮네. 최우리. 서우리보다는 최우리. 예. 김우리? 최우리. 예, 괜찮네. 하여튼 개소리가 들려요. 꽤 넓으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저한테 자꾸 다가오는 게 제가 샌들을 신고 왔거든요. 발냄새를 좋아하나 봐요, 저놈은. 저 놈입니까? 년입니까? 아, 하여튼 그거 지금 그 헤드폰 끼고 있는데 얇은 잭이 필요해서 연결잭 사러 오늘 철물점을 돌아다녔거든요. 전파사를. 근데 이게 요즘에 안 나온대요. 한 군데, 세 군데까지 마지막에 들린 데에서 겨우 하나 찾아갖고 1,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지금 연결해서 듣고 있죠. 지금 연결잭을 말씀하신 겁니다. 양끝이 이렇게 생긴 잭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굵은 거 말고. 그리고 검은 줄이 2개가 쳐져 있어야지 스테레오 들립니다. 중간에 하나만 쳐 있는 거는 모노거든요. 그러니까 2개 쳐 있는 거를 꼭 하시고. 옥스라고 생긴 곳에 1번에서 준비한 잭을 한쪽 꽂고 다른 한쪽은 핸드폰에 이어폰 꽂는 곳에 연결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역시 줄이 검게 2줄 있는 거를 쓰셔야 됩니다. 핸드폰과 옥스를 1번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CD나 옥스 버튼을 눌러 설득한다고요. 굳이 블루투스나 카팩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연결하면 좋대요. 데이터 용량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액으로 저렴하게 와이파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배터리 걱정 없이 충전하면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그렇잖아요.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뭡니까? 그렇죠, 택시죠. 밖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택시가 됐든 트럭이 됐든 한테 영업용 차들이 그걸 틀고 있으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MBC 같은 경우 2시부터 6시까지 최강자들이잖아요. 언제 어느 때건 채널을 키면은 그 시간에 되면 꼭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라디오가 갖고 있는 지속성이고 좋은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편성 같은 경우는 몇 번 실험해 보다가 딱 이거다 싶으면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건데 이 차 안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또 이런 재미가 있겠죠. 그죠? 물론 저처럼 이렇게 덥덥대고 더듬는 그런 진행자가 있으면 불안해갖고, 네. 불안하니까 졸음운전 안 하시겠다. 그죠? 너무 진행을 매끄럽게 하면은 편안해져서 졸리기도 하잖아요. 예. 하여튼 옥스 단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부산 만해님 어떠세요? 지금 부산 엄청 덥죠? 어제 제가 제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까 서울 27도 이럴 때 밤에 부산은 30도 가까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MBC 문제 아나운서가 JTBC로 갔군요. 네. 어떡하겠습니까? 주철환 PD. 최초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음악을 자신의 프로그램인 퀴즈 아카데미에 선보이고 그런 개혁적인 성향의 PD였습니다만 지금 JTBS, TBC 총책임자라고 하였고 인척 관계인 손석희 선생을 끊임없이 설득한 그때 영입하고 그게 하나의 마지노선이지 않았겠습니까? 손석희 씨가 종편으로
향하는 순간 동료 후배들이 그래 뭐 어떻게 했는가 해서 대세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제는 욕을 안 먹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지금의 MBC에서 참 방송하느라고 이러저러하게 고생도 했겠습니다만 저는 전 뭐 제대로 된 방송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무슨 입사시험 보고서 아나운서나 PD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가수가 본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음악이 본업인데 글쎄요. 바라는 게 많을수록 기대하는 게 많을수록 실망도 큰 법이죠. 저는 15년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처절하게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전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설레지도 않고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반대로 나쁜 점은 사람을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하기는 그렇다는 거. 근데요, 오히려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사심 없이 담백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기대를 하게 되면은 뭔가 바라게 되잖아요. 근데 바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니까 오히려 담백합니다. 사이가 담백하고 저는 사심 없이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문제 씨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희정항우 문씨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길승천기가 아니라 우길기라고요. 탕아님 고맙습니다. 도쿄에 있을 때 야스쿠니 2번 가본 적이 있다고 하는 졸리님. 예. 천안문 민주화운동했던 중국인 친구와 함께 중국인 친구가 한국의 민주화운동 아주 많이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쪽팔리네요. 지금 오사카에 계시다. 그쵸? 오사카에 계시죠? 물 좀 주소 들려달라 그랬는데 글쎄요. 보자. 거기 야스쿠니 신사 가면은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태평양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피 묻은 군복. 그렇죠? 암호를 해독당해서 첫 번 입수한 미국에 의해서 격출당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 대장.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온갖 전범들의 유품, 가미가제 특공대들의 유품, 또 그 당시 무기들 쭉 전시해놓고 그렇죠. 페트로니우스님 토요일에 일어나 부르면서 다 열광했다고요? 대중가수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 또 한 가지 배우게 된 건데 그런데 집회에 가면은 2곡 내지는 3곡을 부르게 되잖아요. 가능하면 4곡을 부르고 싶어요. 제 곡을. 하지만 자신의 곡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좋아하는 노래를 적재적소에서 부르면은 일단 자신의 음악적인 욕심은 채워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배웁니다. 건강에 문제 안 생기길 빌겠다고 지연 아빠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이 그래도 문명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들도 개인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도쿄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러나 불안하죠.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나라. 특징은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일본 정부, 일본 재계, 정계 투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찜찜하다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환생유진님, 네. 지오그라프님. 보자. 2008년도 광우병 집회 때 자주 나가서 노래를 불렀을 때 어느 날 뭔가 좀 새로운 걸 불러보자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기억이 나네요. 1980년대 초에 정윤희 씨가 주연을 했었던 그런 부치병에 걸린 여자의 이야기. 결국은 살아납니다. 예. 그 노래, 그 드라마의 주제곡이었던 조용필의 촛불 듣습니다.
형님, 충성, 출첵합니다. 네, 이 부대에서 충성했거든요. 저도 그 충성이었습니다. 네. 우리 부대, 어떤 부대 가면 이제 멸공도 있고, 어느 부대 가면 잡자도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어느 부대는 잡자. 뭐냐고요? 간첩 잡자는 얘기예요. 잡자. 그래, 잡자 한 마리, 뭐 이런 건데. 멸공도 있고, 논산에 제가 훈련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멸공이었죠. 해병대는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하면서 뒤에 승자를 크게 이렇게 했었죠. 예비역 1년차 된 25살, L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열심히 만들고 있는 복학준비생입니다. 일본 L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드셔보셨어요? 일본까지 가고 L 패스트푸드 햄버거 먹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사실은 뭐 죄송합니다만 햄버거는 잘 안 먹어요. 여간에서 먹질 않고. 일본 가면 더더욱 그렇죠. 일본 가면 뭐 일본 음식 먹기도 바쁜데 배달차 안에서 글 남긴다고요. 희정 누나 힘들어도 항상 웃으시는 누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제 큰 누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게 본론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햄버거 먹어봤니라고 운 띈 다음에 결국은 제 누나 해주세요. 희정 누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피구왕 달탕양님 이런 은큼한 복학생 같으니라고. 네. 그리고 음악은 틀었어요. 누나라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지 옆에서 잊지는 않겠어요. 틀겠다고. 서울광장에서 이정열 씨가 부른 정원이. 예. 이거 전에 그 국정원 KGB 버스킹 있잖아요. 거기 정열 씨랑 같이 나갔을 때 중간에 이렇게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그랬었죠. 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정원아. 하면서 즉석에서 정원아 말 들어야지 나쁜 짓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이어폰 잭이라고 하는군요 이거를. 병희 형님 반성의 시간을 같이 마시길. 에이? 반성의 시간을 제가 가져야 되는 건가요? 음유시인 이지상 씨가 나왔다고요. 세태풍자의 달인. 아버님 뭐 하시니 댓글 다세요. 알고 가는구나 이런 거. 예. 나란일 하시는. 네, 이런 노래 나란일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건데 보통 이런 노래들은 가창력 없는 가수들이 바로 그 자신의 부족한 가창력을 유머로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만회해 보려고 그런 웃기는 노래를 만들어서 인기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농담입니다. 아무튼 예, 구수하죠 이지상 씨. 예, 20년 전에는 외모가 그랬어요. 네. 예, 이제는 외모가 나이 찾아서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웃긴 기사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두르고 차기 여권 주자로 1위를 기록했다고요. 새누리당도 깝깝하겠어요. 완전 좀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지 않으면은 지금 김문수가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형님 재원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분한테는 마음속에 뭐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야. 오세훈 전 시장은 이미 용도 폐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신함 다, 거덜나고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걸다가 처참하게 몰락했죠. 게다가 그가 서울시장 하면서 남겼던 부작용들 지금 하나둘씩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디자인 외치다가 플로팅 아일랜드 적골 나고 동대문 적골 나고 가든 5인가 뭐 거기도 그렇게 되고 말이죠. 홍정욱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아직 대통령 대선 후보급은 아니죠. 여러모로 닮았었어요. 잘생겼고 오세훈 시장이랑 잘생겼고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 있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출마 안 하겠다고 은퇴하겠다고 들어갔으니까요. 자, 오세훈 전 의원이 자신의 치적으로 국회의원 하면서 발의했던 정책이라고 하면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빚종은 개살구라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제대로 그걸 고치지 않고
상당히 이상하게 발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돈과 정치 이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All animals are equal, but Rat Lee and Hen Park are more equal than others. 이거 외국 완표인가요? 아니면 누가 합성한 건가? 그죠? 누가 합성했을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서 만평을 외국인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림풍은 완전히 외국풍이거든요. 예, 합성할 것 같은데 이게 그거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나폴레옹 돼지를 앞세워서 농장 주인을 내쫓고 동물들이 자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돼지를 비롯한 그리고 나폴레옹 돼지와 그 기생하고 있는 그런 다른 돼지들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원래 농장 그 건물 담벼락에 써놨다가 은근슬쩍 바꿉니다. 예, 돼지 빼놓고는 다 평등하다. 예.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두 발은 나쁘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쁘다. 네 발이 좋다. 이런 것도 하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이 돼지들 특권 동물들과 사람들이랑 내가 거래하고 딜을 하면서 두 발도 좋다라는 쪽으로 은근슬쩍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소련의 러시아의 공산화에 대해서 열광하다가 그들의 그런 관료화, 타락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쓴 바로 우화, 소설이 바로 동물농장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한 겁니다, 여기. All animals are equal, but Rat Lee and Hen Park. 아시죠? Rat Lee, Hen Park. 스포츠 국장님께서 올려주신 귀태의 생일 노래, 이런 노래, 제가 재작년 겨울인가요? 재재작년 겨울인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 생일 다가와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했을 때 청계천 어디선가 할 때였습니다. 그날 좀 이벤트가 필요한데 생일 이벤트가 필요한데 이것 좀 불러달라고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불렀어요. 이런 노래를 바로 왜 태어난 이거를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조선일보에 제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그날따라 나왔어요. 자칭 민중가수 손병희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노래 불렀다고. 예.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와갖고는 생전 오지도 않은 사람이 와갖고 욕설 써놓고 가기도 하고. 물론 그 조선일보 기사 답글들은 더 가관이었고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서 인정한 자칭 민중가수. 그러나 그 조선일보 기자, 보니까 여자 기자일 것 같은데, 저한테 하나도 취재를 안 했어요. 홈페이지에 오래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통계치도 틀린 거 많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저를 민중가수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이 민중가수라고 부르지, 저는 대중가수고요. 그냥 노래꾼으로 저를 소개합니다. 프로로 노래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심했죠. 참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자칭 민중가수라고 그러면서 저를 조롱하고 싶었던 거죠. 저 깜도 안 되는 새끼가 튀어보려고 대통령을 조롱하는구나라고 분노와 결의에 찬 그런 펜 끝에 떨림 아니면은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손가락 끝 타자를 치고 있는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분노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 기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참 그래요. 예. 평소에 좀 내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지. 안 그렇습니까? 에이 귀태의 생일 노래. 자 이런 노래. 오빠의 예전 있었던 경험 너무 와닿아요. 고마워요. 병희 오빠랑 문희정 언니도 종편 가셔도 괜찮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결 가벼워졌어요. 일단요, 종편에서는 아직 저한테 그 연락이 없고요. 종편 가면은 근데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못 부르잖아요. 그죠?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못 부르는데 뭐하러 종편 갑니까? 목소리 좋아서 검색하고 실망했어요. 역시 얼굴과 외모는 다른 것 같아요. 아, 신민희 씨, 저기 잘 검색해 보시면은 잘 나온 사진들도 있거든요.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소한 제가 안치환보단 잘생겼습니다. 아, 지난주에 42분 동안 한 명도 가입 안 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 기간. 가입하신 분 계세요, 지금. 예, 보겠습니다. 죽음의 손빨래님. 이거 닉네임이 죽음의 손빨래. 왠지 좀 19금스러운 제목이기도 하고요. 경기 시흥시 정왕삼동에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도 포기했다는 옷. 아이고, 참 눈물이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저도 울고 탕아님도 웁니다. 포천 오뚜기 부대 정말 고생하셨어요. 흑흑흑흑. 눈구렁이님, 여민여원마님, 중딩맘님. 예, 고맙습니다. 자, 올려주셨고요. 전우용 선생께서 올려주신 그런 저도 애독하고 있는 트친입니다. 전에 트위터로 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죠. 참 유익하고 재밌는 트윗 많이 올려주십니다. 전영 선생께서 올려주신 결국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원점으로 재검토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오버하는 민주당, 새누리당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 운운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세 없는 복지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부 월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공략하는 것이라 그러면 더더욱 반대합니다. 증세는 하되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고소득자들에게 더 증세를 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증세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하지 말자고요? 그런 개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 갑자기 또 열받네. 노랑님, 소녀님, 예.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요. 오늘 박상현 기자와 함께하는 스포츠 이야기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 내리고 물새